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을 듣고 있는 우리 예술대학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 공통 교양 과정 동영상 강의 5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캠퍼스 공지사항을 통해서 학생 여러분 확인하셨겠지만 우리 학교의 비대면 강의 기간이 3주 더 연장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5월 첫째 주까지 그 비대면 강의 기간을 더 늘려서 가져야 되는데요. 제가 사이버 캠퍼스 공지사항란에 우리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 남은 그 세 번의 비대면 강의 기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공지사항 자세히 올려놨으니까 그 내용들 확인하셔가지고 남은 3주 기간 동안 잘 좀 같이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는 그 기대가 자꾸 이제 뒤로 미뤄져서 학생 여러분도 조금 그 기운이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건강의 문제가 좀 더 중요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 그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이번 주 다음 주 5회차 6회차까지는 계속해서 유튜브 동영상 강의로 진행이 된다고 제가 사이버 캠퍼스 공개했죠.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두 번 더 동영상 강의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간고사 기간 한 주 갖겠고, 그러고 나면 우리가 예정대로 하면 5월 첫째 주에는 5월 둘째 주에는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계속 지금 비대면 강의 기간이 세 번에 걸쳐서 연장이 되어서 이번에도 또 연장이 되면 어떨까 걱정은 되는데, 어쨌든 뭐 최근에 그 요 며칠 동안 코로나 사태의 추이를 좀 보면 그래도 이번 그 동영상 강의 한 번 더 3주 연장된 것으로 어, 마감이 되고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곧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희망적인 예감이 들고 또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동영상 강의라고 하는 이 방식이 조금 이제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도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고 진행을 하는 저도 아쉬운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 상황이 빨리 종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3주 동안만 더 집중을 해서 이 기간을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그 이 문화예술 교육의 이해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들을 제가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문화예술 교육 개론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이 주 교재에 두 권에 포함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아마 준비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화예술 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과목을 듣는 학생들은 사실 그 문화예술 교육 개론을 어차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 교육 개론을 들을 때 이 책의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부득이 지금 비대면 강의 기간에 문화예술 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수업은 실습을 해야 되는 현장 실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 탐방들을 해야 되는 수업인데, 부득이 이렇게 비대면 강의를 해야 되는 기간이어서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어디 뭐 문화예술 교육 현장에 실습을 나가기도 어렵고 실제 그런 교육들도 많이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이 동영상 강의는 문화예술 교육 개론과 문화예술 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과목을 같이 통합을 해서 이렇게 이론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 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을 듣는 학생들은 이 교재를 요번 학기에 굳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문화예술 교육 개론 수업도 문화예술 교육사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 번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문화예술 교육 개론을 수강 신청을 해서 들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학기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면,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니까 한번 이렇게 상식적으로 문화예술 교육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한번 들어봐 주시면 다음 학기에 문화예술 교육 개론 수업을 들을 때 문화예술 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듣는 학생들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문화예술 교육 개론 수업에서 다루는 교재들의 이론적인 내용을 동영상 강의로 진행을 할 때
문화예술 교육 현장에 이화의 실습 과목을 듣는 학생들도 같이 동영상 가치를 들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동영상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문화예술 교육의 이해 이 책에서 살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이야기가 문화와 예술의 개념 차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화와 예술이라는 이 단어, 이 용어를 일상적으로 참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사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은데 예술대학교라고 우리 단과대학의 이름이 정의되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대학교라고 저희 이 단과대학교 이름이 정해져 있죠. 대부분의 많은 학교들이 예술대학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는 특별히 문화예술대학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하고 사실 문화와 예술이라는 이 단어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와 예술은 엄격하게 말하면 서로 다른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와 예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떻게 어떤 다른 영역들을 각각 의미하는 것이고 또 문화와 예술의 경계를 뭉뚱그려서 문화예술이라는 개념을 쓸 때는 어떤 취지로 그러한 개념을 사용하는 것인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을 마치고 실제 현장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문화와 예술에 어떤 측면에서 기여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정립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적인 토대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일 먼저 문화와 예술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앞선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진화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용되어 온 굉장히 중요한 정신적인 영역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중요한 내용들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노동의 목적, 두 번째 주술의 목적, 세 번째 유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삶의 순환으로 창안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처럼 인간의 진화 역사에서 인간들이 당면했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 삶의 목적, 생존과 번식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인간들만의 고유한 삶의 어떤 처지들 안에서 인간이 이 현재와 같이 결과적으로 성공한 종족으로 지구상에 남아 있을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예술에 해줬다라는 얘기들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진화 역사에서 큰 기여를 했다. 그리고 인간들의 진화 역사에서 원시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예술의 기능과 역할,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뭐 이렇게 시대마다 약간의 그런 그 중요성들의 부침의 차이는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원시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만년 이상의 이런 역사의 기간 동안 굉장히 중요한 인간들의 삶의 중요한 영역으로서 존재하면서 한 번도 인간들의 역사와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역이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봤었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오늘은 문화라는 측면과 예술이라는 측면을 좀 더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고 문화와 예술을 함께 이야기할 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예술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진화 역사에서 생존과 번식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생명체로서 존재를 했고 특히 생명체 중에서도 동물로서 우리가 존재했었는데 그냥 여러 많은 그런 그 동물들과 달리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생각과 의식과 의지와 상상력과 창의력과 소통 능력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정신적인 능력, 개념적인 능력을 갖춘 존재로 진화하면서 그런 그 개념으로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역시 동물이기 때문에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존과 번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 목적이 유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간들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진화 역사에서 인간의 진화 역사에서 생존과 번식이라고 하는 유전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이 여러 적응적 문제들을 시기마다 당면했었을 텐데 어쨌든 인간이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해서 그러한 생존과 번식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 가지 그런 시도들, 도전들의 위기, 그런 것들의 장애 요인들이 많이 있어 왔었다라는 것이죠. 원시대 때는 원시대 나름대로, 현대는 현대 나름대로. 뭐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나가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고 있는 것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존과 번식이라는 그런 문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우리 인간의 노력에 큰 장애가 지금 나타난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시대마다 있어 왔었는데 이러한 여러 적응적 문제들에 조응을 해서 그러한 인간들의 생존과 번식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도전들이 여러 가지 난관이나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목적 달성이 성과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성과 있는 그런 결과를 얻게 할 수 있기 위해서 기여를 했던 여러 정신적인 산물의 총체를 우리가 문화라고 우리가 개념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진화 역사에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목적, 생존과 번식이라고 하는 유전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인간이 여러 적응적 문제들에 조응해서 성립시키고 발전 진화시켜온 여러 정신적인 산물들의 총체를 우리는 문화라고 일컫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화의 범주 안에는 법, 도덕, 제도, 뭐 언어, 윤리, 뭐 규범, 뭐 풍습, 뭐 이런 것들이 문화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풍습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어떤 나라, 우리나라는 기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건축을 짓는다면 이런 것이 우리의 하나의 건축 영역에서의 풍습이 되는 것이죠. 이런 풍습들 다 문화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고 언어 굉장히 중요한 문화의 한 영역인 것이죠. 또 사회 제도, 경제 제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인간들이 만들어낸 여러 문화적인 산물의 여러 유형들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의 개념, 인간들이 진화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성립시키고 발전시켜온 정신적 산물의 총체를 우리가 문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예술은 문화와 어떻게 다른 것이냐 개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진화 역사에서 인간의 유전적 목적, 생존과 번식이라고 하는 유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내고 발전시켜온 정신적인 산물이라는 측면에서는 문화와 예술은 같은 본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문화 가운데 정신적인 산물의 총체인 문화의 영역 가운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직관 심리를 기반으로 직관 심리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헤아리는 능력을 우리가 직관 능력, 직관 심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사람의 표정을 보고 얘가 지금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배고파라고 하는 말을 듣고도 표정이라든가 말투라든가 몸짓, 억양 이런 것들을 보고 얘가 지금 이 배고파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저 사람의 의도는 뭘까? 감정은 뭘까? 이거를 헤아리는 능력을 우리는 직관 심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인간의 직관 심리는 다른 동물들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른 동물들의 직관 능력, 직관 심리보다 굉장히 고도화된 그런 발전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고도화된 직관 능력이라고 하는 변이가 인간과 다른 동물들을 구분시키고 서로 다른 진화의 길을 걷게 만든 굉장히 중요한 진화적인 그런 과정에서의 인간들의 정신적인 진화의 한 과정이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한 직관 심리가 공감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이 심리 기능의 뿌리가 되고 토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감정까지도 나의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공감 능력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동물들도 공감을 하는 능력이 물론 있죠. 예를 들면 집에서 강아지를 길러본다던가 고양이를
길러보면 이 친구들은 동물 중에서도 굉장히 지능이 높은 편에 속하는 동물들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주인의 기분을 헤아립니다. 그래서 동물들 중에도 공감 능력이나 직관 심리가 전혀 없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동물 중에는 그런 직관 능력이나 공감 능력을 일부 가지고 있는 개체들도 있으나 인간만큼의 그러한 높은 수준의 직관 능력, 공감 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인간들은 상대방의 이런 심리를 헤아리고 그런 것들을 이용할 줄 아는 데까지도 인간들의 직관 심리는 고도화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간들의 직관 심리가 공감 능력의 원천이 되면서 그러한 직관 심리 공감 능력이 예술 활동, 예술의 커뮤니케이션, 예술의 창작과 그런 창작을 수용을 하는 예술 커뮤니케이션이 창작자들과 수용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예술 커뮤니케이션의 이런 과정들, 창작자의 변화가 이 수용자들의 대중들의 변화까지 이렇게 유발시켰을 때 예술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완성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그러한 예술 커뮤니케이션의 작품을 통한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직관 심리, 공감 능력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 가운데에서 인간의 직관 심리를 기반으로 개념화, 창의력, 상상력, 은유 등등의 역량들을 통해서 창작된 고도화된 문화의 한 영역을 우리가 예술이다라고 특정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개념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면 다른 뭐 법, 도덕, 제도, 언어, 풍습 이런 것들과 달리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직관 심리와 공감 능력을 기반으로 개념화, 어떤 현상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려면 고도화된 개념화의 능력들이 인간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좀 더 특별하게 표현하고 좀 더 그러한 문제를 더 환기할 수 있도록 표현해낼 수 있는 창의력과 상상력,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비유, 은유의 이런 그 기법을 통해서 보다 더 의미 있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표현 능력들이 가능하게 하는 은유의 능력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역량들을 통해서 창작된 현실이 아니지만 허구의 것들을 창작함으로써 해서 오히려 현실을 더욱더 깊이 있게 의미 있게 받아들이게 만들어 주는 것이 예술의 창작력, 창의력, 창작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문화의 영역들과는 달리 대단히 고도화된 그러한 상상력, 창의력, 은유, 또 이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고도화된 수준에서 투입되어야만 그러한 그 예술적인 산물들이 산출될 수 있고 그런 산출된 예술 작품들을 통해서 나머지 공동체들의 구성원들이 예술가가 아닌 다른 일반 구성원들이 예술가가 느끼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자기의 어떤 가치, 자기 삶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문화의 한 범주라고 볼 수 있으나 정신적인 산물이라는 측면에서는 문화의 한 영역으로 볼 수 있으나 여타 문화의 영역들과 달리 좀 더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은 직관 심리 공감 능력을 기반으로 창작력, 상의력, 은유력 이런 고도의 예술적 역량들이 투입돼서 창작되고 창작되어진 그런 그 결과물들이 있어야만 예술 작품인 것이죠. 그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 작품이 있어야만 성립될 수 있는 그러한 예술 커뮤니케이션들이 성립될 수 있는 굉장히 고도화된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좀 더 넓은 범주의 개념이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의 영역 안에서 좀 더 고도화된 굉장히 특별한 그런 영역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예술은 무엇이 먼저 성립되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를 들면 원시시대 때 노동주술 유희의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예술의 원시 예술의 세 가지 의미가 복합체로 한 덩어리로 우리가 존재했다라고 살펴봤었는데요. 그 시기에는 문화가 곧 예술이고 예술이 곧 문화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벽화로 소를 그려놓고 거기에서 사냥 연습을 하는 것, 사냥 연습을 하는 행위는 문화적인
행위, 경제 활동을 위한 문화적인 행위이지만 그 문화적인 행위가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은 들소의 그림을 원시 자연주의 형태로 사실적으로 그릴 수 있었던 예술적인 능력이 선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동시에 이 구현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한 또 문화적인 어떤 그 필요성들이 없었다면 그 들소를 그리는 예술 행위에 동기가 제공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원시 시대 때에는 문화와 예술의 경계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문화와 예술이 현대에는 우리가 지난시에 살펴봤던 것처럼 원시 시대의 그런 그 노동 주술 유희의 복합체로서 존재했던 원시 예술이 고대, 중세, 현대로 넘어오게 되면 세 가지 3대 상징 형식, 유희는 예술로, 노동은 철학으로, 주술은 종교로 각각 자기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서 문화가 굉장히 많은 영역으로 분화되고 확장되었고, 예술 역시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문화의 범주 안에 예술이 속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문화와 예술은 애초에 무엇이 먼저 성립되었는지를 가늠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문화와 예술 사이에 가치적인 우열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문화가 좀 더 상위의 개념이고 문화에 속해 있는 하위 개념으로서 하위 문화로서 예술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대단히 이, 합리적이지 못한 과학적이지 못한 그런 태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대의 많은 그런 사람들, 일부가 아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문화와 예술의 경계를 논할 때 문화의 하위 개념이거나 문화의 종속된 개념으로 예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 문화예술 교육 영역에서도 굉장히 이 실제 문화예술 교육의 내용들이라든가 문화예술 교육 정책을 우리가 논할 때 문화와 예술의 관계를 잘못 오해하고 문화예술 교육의 어떤 방법론이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그 부분들은 어, 오늘 그 이야기를 다 하기에는 오늘의 주제와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여서 문화와 예술의 관계를 오해하게 될 경우에 어떤 그 이 난점들이 난맥상들이 등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의실에서 우리 교재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특히 문화예술 교육 개론 영역에서 우리가 차후에 살펴볼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논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은 문화와 예술의 관계가 어떤 것이 먼저 성립되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것도 사실 큰 의미가 없다. 또 문화와 예술 사이에 가치적인 우열이 있거나 어떤 것이 좀 더 우위에 있는 개념이다 이런 거를 따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확인하는 정도로만 오늘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것처럼 문화와 예술은 출발 자체는 같이 출발을 했으나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인간들의 정신적인 산물들이 고도화되고 그 정신적인 산물들이 포괄하는 삶의 영역들이 넓어지다 보니까 확장되다 보니까 현재에는 문화의 개념과 예술의 개념은 구분돼서 서로 다른 개념으로 정립돼서 현재는 존재하고 있고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각각 자기 영역에서 자기의 어떤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면서 문화와 예술은 자기의 영역들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법과 예술은 다른 것이죠. 법은 문화고 예술은 예술입니다. 도덕이라든가 뭐 제도, 언어 다 다른 것이죠. 그러나 예술은 때로 문화의 여러 영역들을 예술은 자기의 어떤 표현이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소재나 수단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언어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이유를 위해 목적에 사용되고 있으나 특히 예술의 영역에서도 언어는 굉장히 예술의 수단으로 즐겨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법이나 뭐 사회제도, 경제제도 이런 것들도 스스로의 어떤 문화적인 필요성과 문화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기 메커니즘을 작동시키고 있지만 예술의 영역에서 얼마든지 법이라든가 경제, 사회 제도들을 예술의 어떤 소재나 주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술과 문화는 서로 간에 그러한 그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와 예술을 개념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마구 그냥 문화예술 같은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학술적으로는 대단히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많은 그런 접근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문화는 문화대로, 예술은 예술대로 서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독립된 자기 작동 방식을 갖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서로가 서로를 활용하거나 협력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타당한데, 현실적으로 보면 편의상의 문제이건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문제 때문이건 문화와 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문화예술이라는 그러한 영역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사용하거나 실제 그런 개념으로 정책화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적인 어떤 영역과 예술의 영역을 같이 다루는 그런 국가 이 기관이죠. 사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문화와 예술을 거의 특별히 구분하지, 에, 물론 이제 세부 강론으로 들어가면 문화의 영역과 예술의 영역을 구분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큰 그 흐름에서는 문화와 예술을 하나의 정부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현재 정부 체계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지금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현재 우리 이 문화예술 교육사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문화예술교육진흥법에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다라고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정부 기관이 문화예술 교육의 모든 그런 정책들을 전담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처럼 문화예술 교육을 하나의 덩어리로 현재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화와 예술을 학술적으로는 구분하고 각각의 역할이나 작동 원리들을 따로 이렇게 독립된 것으로 살펴보는 것이 학술적으로는 타당하나 현실적으로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개념적으로 어쨌든 문화의 큰 범주 안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고도화된 특정한 영역으로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 편의상 하나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사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화와 예술이 서로 다른 개념이자 다른 영역인 것처럼 문화교육과 예술교육도 사실은 서로 다른 영역인 것이죠. 문화교육은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법에 관련된 그런 그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되고 법을 어기게 되면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준법 정신을 길러야 되고, 이런 것들이 범문화와 관련된 문화교육 영역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받아야 되고 사회가 제공해야 될 그런 문화교육의 영역인 것이죠. 도덕교육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도덕을 왜 지켜야 되고 도덕을 어기게 되면 어떤 잘못 처벌들을 받게 되고 도덕이라는 걸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고,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도덕이라고 하는 문화 영역에 대한 문화 교육으로서의 도덕 문화 교육이 되는 것이죠. 뭐 언어도 마찬가지고 제도도 마찬가지고 풍습, 뭐 사회제도, 경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문화 교육 측면에서 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우리 사회가 국가가 그런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런 교육은 가정에서도 시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공동체 단위들마다 뭐 지역 사회에서도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들을 시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 교육의 영역인 것이고, 예술 교육은 예술의 영역으로 특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예술의 장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문학이든 문화, 뭐 사진, 뭐 음악, 미술, 영화, 만화, 뭐 이런 등등등등, 그러한 예술을 창작하고 혹은 창작자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예술을 수용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예술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예술 교육의 영역이니까 문화 교육과 예술 교육은 분명히 서로 다른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에서는 혹은 다른 또 많은 국가들에서는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을 개념적으로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서 융합해서 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하는 컬처 아트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이
그런 개념을 사용을 하고 그런 개념을 통해서 교육의 어떤 그 제도들, 내용들을 마련하고 적용을 하는 것일까에 대한 문제가 이제 우리 앞에 당면한 하나의 질문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왜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은 엄연히 다른 개념과 영역인데 왜 우리는 문화예술교육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문화예술교육사라고 하는 그런 문화교육사라든가 예술교육사가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사라는 그런 제도를 우리는 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그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의 각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개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책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문화예술 교육, 그러니까 정책적인 필요성 때문에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처럼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개념도 정책적인 측면의 필요성들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정책적인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이런 개념을 사용을 하는 정책적인 필요성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정책적인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되는 정책적인 필요성은 이런 데 있는 것이죠. 문화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한 사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사회가 그 사회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고 안녕과 어떤 균형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문화들 예를 들면 법, 도덕, 제도, 언어, 풍습, 사회, 경제, 학문 뭐 이런 것들이 다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회적인 어떤 안정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문화가 체계적으로 구성원들에게 학습되고 그런 그 사회의 문화를 유지하고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할 텐데 그러한 문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수준, 문화 교육의 수준과 문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예술의 공감 능력, 예술의 창의력, 예술의 상상력이 대단히 유력한 교육적인 어떤 그 어젠다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 교육을 위해서 문화 교육의 어떤 그 문화 교육 자체의 수준을 높이고 그 문화 교육의 효과가 좀 더 광범위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예술 영역의 여러 가지 역량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술의 공감 능력, 예술의 창의력, 예술의 상상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직관 능력, 직관 심리를 기반으로 한 공감 능력을 가장 중요한 그 예술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원리가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술 고유의 상상력, 창의력, 은유의 능력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만의 고도화된 그런 영역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살펴봤는데 그러한 예술의 공감 능력, 창의력, 상상력을 통해서 문화 교육의 수준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러면 예술이 갖추고 있는 공감 능력, 창의력, 상상력은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느냐? 예술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술 교육은 예술이 가지고 있는 공감 능력, 상상력, 창의력을 교육시키는 것이 예술 교육이기 때문에 예술 교육에 국한된 영역 안에서 활용되고 있는 그러한 역량들, 공감 능력, 창의력, 상의력을 예술 교육의 영역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 교육 영역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감 능력, 상상력, 창의력을 문화 교육의 영역까지 가져와 보자. 그것이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을 하나로 우리가 통합하고 융합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문화예술 교육은 예술 교육을 위해서도 문화예술 교육은 중요하지만 예술 고유의 교육을 위한 예술 교육도 문화예술 교육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술 교육을 통해서 예술적인 역량들, 공감 능력, 상상력, 창의력을 갖추게 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갖추게 하지 않으면 예술 교육을 통한 문화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 교육의 가장 토대가 되는 것은 예술 교육인데 예술 교육을 통해서 예술 교육
영역 안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공감 능력, 상상력, 창의력을 문화 교육의 영역까지 우리가 확장시켜서 적용해서 문화 교육의 영역에서도 예술적인 어떤 그런 소양들을 통한 교육 수준의 향상과 효과의 향상을 기대하고자 하는 것이 문화예술 교육의 목적이다. 문화예술 교육의 정책적인 필요성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두 번째 동영상 강의 주체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이 사례 유튜브 어떤 영상과 또 이 충주의 사례를 통해서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술의 어떤 표현 능력, 예술의 어떤 메시지 창작 능력만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통해서 인성교육이라든가 다양한 삶의 영역,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이슈라든가 이런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예술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이라든가 공감 능력을 통해서 그러한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의 결속이라든가 공동체 안녕 이런 것들을 더욱더 고양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문화예술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두 번째 주에 여러분들이 살펴봤던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예술 교육의 성과들을 문화 교육의 영역까지 확대시켜서 적용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문화와 예술,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은 다른 영역, 다른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작동되고 구현되는 영역인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문화예술,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통합된 개념으로 사용하고 접근하는 이유는 예술교육의 어떤 그 성과들을 문화교육의 다양한 영역들, 법, 제도, 언어, 풍습, 사회, 경제, 학문 이런 영역들까지도 확장시킨 영역들의 예술교육의 성과들을 적용을 시켜보겠다. 그것이 문화교육의 수준과 효과를 향상시켜주는 굉장히 유력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화예술 교육은 교육 현장의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정이나 공동체 생활들, 뭐 지역 사회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뭐 아니면 동아리에서 뭐 아니면 뭐 동네 언니 오빠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이라든가 사회, 지역사회 이러한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은 공적인 교육제도를 통한 그러한 이 교육에 비하면 여러 가지 시간적, 경제적, 교육적 이런 자원들의 이 효율적인 투입이라든가 또 그런 보다 풍성한 성과 이런 것들을 기대할 때 아무래도 사적인 영역에서의 교육은 공적인 교육 제도를 통한 교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효율성이라든가 성과 측면에서 열세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그 재원들이 충분히 투입될 수 있다면 가정이나 지역사회 이런 그 사적인 영역에서의 교육을 통해서도 문화예술 교육들의 어떤 성과들이라든가 그 시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학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모님들이 집에서 국어, 영어, 수학 가르칠 수는 있으나 집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시간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교나 학원 뭐 이런 공공 영역에서의 공적 영역에서의 혹은 제도화된 영역에서의 학습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성과들도 높다라는 그런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교육들을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교육 영역에서도 교과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교육도 교육 현장의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으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이 교육 효과의 심층적인 어떤 그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공적 제도, 교육 제도를 통한 것이 훨씬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 교육을 가정에서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적 이 교육의 영역 안에서 문화예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현대 많은 국가들이 인정을 하고 깨닫고
또 그런 것들을 정책화시키는 중요한 하나의 인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을 그러면 공적 교육 제도는 어디냐? 제일 중요한 건 학교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런 그 공적인 교육제도 영역들뿐만 아니라 또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사회에 진출하게 되었을 때 사회에 여러 가지 또 이 공적인 교육 제도의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그러한 졸업한 이후에도 사회인이 된 이후에도 공적인 여러 가지 문화예술 교육 시스템들을 통해서 문화예술 교육을 접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현대 문화예술 교육 정책에서 고민하는 그러한 그 공적인 교육 제도를 통한 문화예술 교육 제도 시행의 필요성이자 또 그런 것들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화와 예술의 개념적인 차이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러한 문화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 자체는 하나의 복합된 형태로 출발되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고대, 중세, 현대로 이렇게 인간들의 역사가 발전해 오면서 각각 문화와 예술이 좀 더 구분된 자기만의 그런 영역들과 자기만의 이 메커니즘을 가진 서로만 이 독립된 그런 작동 원리들을 갖고 있는 그런 다른 개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 다른 개념들이 얼마든지 서로 간에 협력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서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는 그런 개념이다. 그러나 분명히 문화와 예술은 서로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화와 예술이 구분되는 그러한 학술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이나 정책적인 영역에서 문화와 예술 또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을 그냥 아주 딱 부러지게 구분하지 않고 통합되고 융합된 개념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예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창의력과 상상력, 공감 능력을 기반으로 문화교육의 수준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술교육과 문화교육을 통합해서 문화예술교육이다라는 개념으로 살펴본다. 중요한 것은 예술의 공감 능력, 창의력, 상상력이다. 공감 능력,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배려하려는 이런 능력, 문화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나만 혼자서만 인간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술을 통해서 얻는 공감 능력이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 문화교육들의 성과와 수준들을 높일 것이다. 예를 들면 경제제도에 대한 문화적인 교육을 할 때 경제 논리로만 접근을 하면 경쟁을 통해서 나만 돈 잘 벌고 내가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 오해하는 그런 경제 문화의 어떤 그러한 그 이 좀 편향된 인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술의 공감 능력을 통해서 경제 교육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경제주의의 편향들을 예술의 공감 능력이 얼마든지 보완하고 또 이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예술 교육이 문화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필요성, 공감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이타적인 경제 활동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창의적이고 상상력을 통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교육할 수 있다면 그러한 그 이 경제 영역의 문화 교육이 좀 더 충실해지고 다원화되고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다양한 접근 방식과 사례들은 우리가 남은 이 수업 과정에 우리 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펴볼 기회들이 있으니까 구체적인 사례들은 좀 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 살펴본 중요한 이유,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이러한 개념은 독립된 각각의 예술 교육, 각각의 문화 교육을 그냥 병렬적으로 이렇게 쭉 펼쳐놓고 예술 교육도 하고 문화 교육도 하는 것이 문화예술 교육이다 이 개념이 아니라 문화 교육의 성과를 예술 교육을 통해서 예술 교육의 특성들을 통해서 문화 교육의 성과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시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고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화예술 교육이 이런 사적 영역에서 가정이나 지역사회 같은 사적 영역에 맡겼을 때보다는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졌을 때 보다 효율적이고 성과를 크게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초, 중, 고, 대학교 이런 공적 공공 그런 교육의 공적 이 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인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한 그런 공적인 문화예술 교육을
정책화시키고 제도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좀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의 어떤 경쟁력, 국가의 어떤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특히 이 선진국들일수록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문화예술 교육이 왜 필요하고 국가가 왜 문화예술 교육에 투자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을 준비한 입장에서 왜 우리는 문화예술 교육사가 되어서 문화예술 교육을 심도 있게 또 다양하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첫 번째 인식의 출발점으로서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왜 통합된 개념으로 우리에게 제안되면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뭐 늦으면 뭐 고등학교 때, 좀 빨랐으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예대에 오기 위해서 입시 교육 영역 안에서의 예술 교육의 혜택들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문화예술대 용인대학교 예술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뭐 국악과 무용과 뭐 연영과 뭐 회화과 미디어 디자인학과 이렇게 예술가를 준비하는 예술 전공 학생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 대학에서도 여러분들은 예술 교육을 받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예술 자원들인 거죠. 우리나라의 예술 소중한 예술 인력들, 예술 자원들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 장르의 예술적인 그런 공감 능력, 창의력, 상상력들을 여러분들의 장르 안에서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 영역까지 가지고 확장시켜서 그러한 예술적인 역량들, 소양들을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러한 활용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문화 교육이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깊이 있는 성과들을 거둘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문화예술대학교 학생들 가운데에서도 문화예술 교육사를 준비하는 우리 수업 듣는 학생들이다라는 것이,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고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해줘야 되고,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될 중요한 사람들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그런 개념적인 인식의 첫걸음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굳이 교재를 읽어보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아마 동영상 강의 제가 설명해 드리는 내용만 갖고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예술 교육 개론 수업을 듣는 학생들, 이 책 준비한 학생들은 첫 장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한번 오늘 동영상 강의 보고 난 이후에 교재 첫 번째 장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나는 이야기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문화예술 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수업을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뭐 지금 이 책을 읽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2학기 때 또 어차피 문화예술 교육 개론 수업 들으셔야 되니까 그때 또 교재 읽고 토론하면서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되새겨 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또 그 문화예술 교육 영역에서 개인적인 자기 비전들을 이렇게 떠올려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교재, 이제 첫 번째 교재를 살펴본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교재 첫 번째 내용으로서는 문화와 예술의 개념과 그 차이에 대해서 살펴봤고,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이러한 복합된 개념을 우리가 왜 사용하는 것이고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그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 공통 교양 과정 다섯 번째 동영상 강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은 비대면 강의 기간, 연장된 강의 기간 동안 제가 사이버 캠퍼스에 공지해 놓은 그 일정에 따라서 여러분들, 저도 잘 준비할 테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좀 더 지치지 마시고, 코로나에 지치면 안 되겠죠. 지치지 마시고 코로나를 꼭 이겨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남은 비대면 강의 기간 동안도 잘 집중해 주시고 같이 의미 있는 생각들 이렇게 많이 떠올려 보면서 이 기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5월 둘째 주에는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또 비대면 기간을 잘 보내야 또 강의실에서 만났을 때
나눌 수 있는 얘기들이 많아질 테니까 남은 동영상 강의와 중간고사 기간까지 잘 또 우리 지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 동영상 강의 6회차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